안녕하세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리틀가드 프로젝트를 진행한 3조 코리아 윤지팀입니다. 저는 발표자 박민준이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물색하던 중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엎드려 자는 등의 행위로 돌연사 위험이 올라가게 되고, 이는 아이에게 적지 않은 위험이 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꽤 많은 시간과 신경을 아이의 근처에서 쏟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의 돌연사 사고 방지를 위해 CCTV를 이용하여 아이를 모니터링하고, 영상을 AI로 분석하여 아이의 자세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위험이 되는 다른 요소들을 부모에게 알려줄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저희는 모니터링 영상을 이미지 시퀀스와 음성으로 전처리하여 아기 자세 분류, 아기 울음소리 분류, 아기 근처 위험 탐지, 쪽쪽이 유무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어째서 쪽쪽이를 탐지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미 소아과학회에선 쪽쪽이가 영아 돌연사 증후군을 61%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쪽쪽이 유무 탐지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우리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영유아 사망률은 감소시키고, 부모는 걱정에서 조금 더 해방되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꼭 영유아가 아니더라도 관련 모니터링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현종 팀장은 팀장 업무와 아기 음성 분류 모델을, 박민준 팀원은 웹서버 구축을, 송승원 팀원은 쪽쪽이 유무 탐지 모델을, 최세용 팀원은 객체 탐지 모델을, 하윤지 팀원은 아기 자세 분류 모델을 담당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수행 방법입니다. 우선 아이를 촬영하는 영상을 통해 비디오와 오디오로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 비디오를 통해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하고, 거기서 얻은 키포인트 데이터를 통해 포즈 클래시피케이션과 파시파이어 디텍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아기 근처의 위험물 탐지를 위해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오디오 데이터로는 크라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이의 음성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 400, 테스트 데이터 32, 총 432개의 데이터로 구성되며, 분류하는 클래스는 cry, ref, noise, silence로 4가지입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각 경우에 따라 파형의 차이가 큽니다. 아기 음성 데이터는 시퀀스의 길이가 제각각이므로 모두 같은 길이가 되도록 제로 패딩을 수행합니다. 이후 제로 패딩을 수행한 데이터는 매일 스펙트로그램이라는 방식으로 시각화를 진행합니다. 이후 시각화한 매일 스펙트로그램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이므로 CNN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커스텀 CNN을 통해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아이가 우는 음성 데이터입니다. 모델은 이를 크라이로 분류하도록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훈련을 진행할 결과 에폭 로스 그래프를 확인했을 때 로스가 수렴하는 것을 보아 훈련이 잘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기 자세 분류 모델입니다. 아기 자세 분류는 SYRIP라는 데이터셋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셋이 아기의 포즈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데이터셋이 아니기 때문에 로버플로우를 통해 이미지와 그에 적합한 자세를 라벨링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미지에서 키포인트를 추출하는 별도의 모델을 통해 키포인트를 추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한 이미지에 하나의 라벨과 하나의 키포인트가 존재하게 되므로 이 둘을 매칭시켜서 추후 태스크에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추출된 데이터는 트레인 764, 테스트 191로 총 955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현재 슬라이드 예시에는 이미지에 키포인트가 찍혀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좌표로 실제로 키포인트의 좌표와 해당하는 클래스만이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를 라이트 GBM이라는 모델에 입력으로 주게 되면, 모델은 해당 키포인트가 나타내는 행동을 출력으로 내뱉게 되며 테스트 데이터상에서 약 88%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쪽쪽이 유무 탐지 모델입니다. 쪽쪽이 유무 탐지는 클립 모델을 주요하게 사용합니다. 클립 모델은 훈련 시에 이미지와 텍스트쌍을 입력으로 받고, 각각을 다른 인코더에 넣어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실제로 같은 쌍일 때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높도록 훈련합니다. 이후 인퍼런스 시에 이미지와 여러 개의 텍스트를 입력으로 넣으면 가장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결과가 가장 이미지를 잘 묘사하는 텍스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 진행한 아기의 이미지에 키포인트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키포인트들은 해당 포인트가 신체의 어느 부위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우리는 이를 통해 아이의 얼굴 부분을 이미지에서 크롭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아이의 얼굴 이미지를 이미지 인코더에 입력으로 넣고, 텍스트 인코더에는 쪽쪽이를 물고 있는 아이와 아이의 입,
두 가지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주어 둘 중 확률이 높은 쪽을 판별하도록 했습니다. 객체 탐지는 유명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코코 데이터셋을 통해 모델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실시간성이 중요한 저희의 태스크에서 YOLO V8이라는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YOLO V8을 통해 객체 탐지를 수행했습니다. 모델의 훈련 결과 i와 i 근처의 객체를 잘 탐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시연 동영상 없이 웹상에서 결과를 직접 시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i가 몸을 뒤집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가 몸을 움직임에 따라 키포인트가 이동을 하고 i가 실제로 몸을 뒤집었을 때 포즈의 정보가 lie down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i는 입에 쪽쪽이를 물고 있지 않으므로 파시파이어가 no라고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i는 현재 똑바로 누워있기 때문에 포즈 정보가 노멀로 나오게 되고 i가 현재 입에 쪽쪽이를 물고 있으므로 파시파이어는 yes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i의 모니터링 영상을 AI가 분석한 정보를 부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팀원들과 자체 평가를 진행한 결과 아이디어가 좋았고 모델은 아주 높진 않지만 적절한 성능을 이루었으며 여러가지 모델을 동시에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으로는 훈련에 사용할 영유아 데이터가 많지 않고 영유아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델들 또한 찾지 못하여 성능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